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5월 28일 오후 4시 24분 됐습니다. 예, 이제 뭐 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런 분위기였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앞서고 있으니까 뭐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긴다면 대역전승이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먼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이제 이기고 당선되셨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도 거의 이재명 후보가 거의 독주하다가 윤석열 후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던, 제가 그때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까지 잘 몰랐는데도 이제 워낙에 그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 전에 뭐 이쪽 보수 진영에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한 후보가 없었죠.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쪽 진영에서는 뭐 이제 홍준표 후보 정도가 좀 나왔었나요?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그 혜성처럼 등장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갑자기. 그때 그 추미애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추미애가 당선시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검찰총장이었던 그때 윤석열 후보를 뭐랄까요, 막 망신을 주기.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정서에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남자를 아무리 뭐 직책상 법무부 장관 밑에 이제 검찰총장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감히 여자가 공개석상에서 남자를 그렇게 면박을 주고 막 아랫사람 다루듯이 막 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안 맞았던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 추미애가 당선시켰다, 이제 그런 말도 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저는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혜성처럼 그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짜 막판까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거죠.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대충 기억이 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이제 거의 비슷했죠. 뭐 전혀 뭐 대통령 되실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그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발단이 됐던 게 그 서영교 의원인가 뭐, 참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국회의원 아니라 어디 참 정말 깜도 안 되는 그런 의원들이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아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어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참 어이없는 얘기죠. 저 사람 뭐냐, 여자를 왜 저렇게 비하하고,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 여자가 뭐 다 똑같은 세상인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 남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별. 그러니까 예전에 남녀 유별이다 이런 말이, 부부 뭐 있고 뭐 부모 유신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근데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살아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게 남아있죠.
예,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서로 뭐 남자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스러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된다는 게 당연히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평등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니까. 예, 높낮이가 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여자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인식이 남아있다라고 봐야죠. 아녀자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아녀자라는 말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 또 그 말도 못 쓰게 해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녀를 생각하는 그 인식 개념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말도 못합니까? 심지어 옛날 속담 중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속담이 있는 거를 말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속담이 있는 걸 어떻게 말을 못합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드렸지만 아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속담을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건 말도 이상한 일이죠. 예, 남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그러면 수탉이 알을 낳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 여성분들 좋아하겠죠. 수탉이 알을 낳으면 집안이 망한다. 예, 그런 속담은 근데 없어요. 예, 어찌됐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역할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5천 년 동안 살아왔던 나라에서 이제 뭐 세상이 좀 변했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 여자들이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때 서영교 의원이 똑같은 짓을 했죠. 추미애 의원이랑.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그 대부분 남자들 의원이었어요. 그 여자 의원이 그냥 저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뭐 서영교인지 뭔지. 예, 참 진짜 한심한 여자죠. 그 여자도.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근데 다들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참 남자들도 답답합니다. 그거에 눌려갖고 여자가 그 소리친다고 그거에 눌려갖고 남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 여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다워져야 되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남자다워져야 서로 행복한 세상이죠. 근데 여자가 그게 뭡니까? 남자들이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일어서세요. 뭐. 예, 참.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죠. 그때 제가 보니까 그 화면을 여러 번 봤는데 유인천 장관은 이거 뭐 처음엔 안 일어나다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일어설 수도 없고 또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서영교 의원이 그 소리 지르는 거에 참 여자가 추하죠. 그 소리 지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스럽지 못한 느낌. 여성은 여성스러워야지 되는 건데 예.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무슨 남녀 차별이냐. 남녀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여자가 서영교가 뭐들 하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꽃꽃 문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김문수 후보는. 예.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 언론 유튜브 이쪽에서 김문수 후보 저 지지율 조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나왔어요.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발이 된 거죠. 이제 그 장면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자꾸 오르내렸죠. 입에 대통령 후보로서. 네, 그때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니까. 예, 그때는 헌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지지율만 이렇게 잠깐씩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은 탄핵이 완전히 인용되고 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측을 제가 가능하게 했던 거는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했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훨씬 제 생각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많은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온 국민이 전부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니네들 부정선거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조차 부정선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라는 거 자체는 진짜 그건 내란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보다 높죠. 그 죄질이 나쁘죠. 예,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죠. 예,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사형이죠. 예, 부정선거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당선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당선되는 거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란이죠. 그 힘을 이용해서 탄핵을 또 소추를 했고, 시도했고, 또 그걸로 해서 탄핵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과정을 볼 때 그 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문영배니 뭐니,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봤죠. 다 봤죠. 근데 이제 저쪽,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제 이 눈이 멀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일 거예요. 잘 보지도 않고 그런 쪽은. 예. 근데 이제 이쪽 우파 진영 쪽 사람들은 자세히 봤죠. 저만 해도 자세히 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일단 뭐 공수처가 이 무식한 uk군이 이제 듣기에도 일단 수사 권한이 없어요. 검수완박이다 그래갖고 이제 검찰 쪽에도 없고. 그건 이 무식한 uk군이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무식한 uk군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공수처가 수사해가지고 윤 대통령 체포했나요 그때? 예, 그냥 구금해놓고 참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이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저는 있었다고 확신을 하지만 있었다면은 이영돈 PD는 50몇 명 구체적인 숫자까지 되면서 국회의원 중에 최소 53명은 부정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한길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어서 53명이 당선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선거에서 그러면 탄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의석수가 53명을 빼야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해서 표를 도둑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정당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53명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참 민주당 공산국가도 아니고 전부 탄핵 찬성 탄핵 찬성이에요. 탄핵 소추 아닌가 그거 이제 결정할 때 의원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탄핵 소추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그건 내란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도둑질을 통해서 표를 도둑질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럴 권리가 없는 행위를 한 거죠.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거니까. 그 자체가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몰아낸 거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게 내란이잖아요. 뭐예요? 뭐가 내란입니까? 그럼 당연히 계엄할 수 있죠. 예.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참 저쪽은 부동인 것처럼 느껴지죠.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건은 결국은 표를 심판을 받겠구나. 예.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인가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탄핵 당하셨죠. 그분이 만약에 탄핵을 정당하게 당하셨다면 대통령이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냥 전직 대통령도 아니에요. 탄핵을 당했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그것도 또
탄핵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지만 윤 대통령 그때 그 계엄 탄핵 당시에 그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측근해서 도왔던 윤상현 의원을 중요 자리에 앉혔는데 그걸 또 그 저 한동훈 쪽이 반대 그 뭐 계엄을 반대한다는 쪽 사람들이 그것 빨리 물러나게 해라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김문수 후보는 거절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자세히 하는 건 아니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좋은 거죠.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언젠가는 윤 대통령도 이제 적당한 때가 오면은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신 후에라도.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처럼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당연히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시면 많은 큰 힘이 생기시는 거죠.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제 그 뭐 발언권도 세지실 거고 힘이 생기실 테니까 그건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윤 대통령 그 명예 회복에 관한 말씀도 하실 거고 제가 생각하는 아주 묘한 부분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 중에서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점술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현재 김문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둘인 상황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하게 만약에 지금 탄핵을 당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정당하게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측면에서 탄핵이 무효인 거고 지금 탄핵 인용 자체가 무효인 거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둘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점술가들, 점치시는 분들의 그 방식으로 사고를 했을 때 그런 표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둘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3년만 하겠다 당신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하게 그 대통령으로 그 재임하셨어야 될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아 있었는데 계엄하고 나서부터 탄핵 소추를 바로 당해가지고 일을 전혀 못했으니까 약 3년 가까운 임기가 남아 계셨는데 그 임기만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참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신 이 기간에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을 하셔야 되는데 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반은 김문수 대통령이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묘한 상황이다. 한 임기에 두 대통령이 나눠서 갖는 비공식적이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그 부당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고 그 남은 기간을 또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대통령이 되신다면 3년만 하겠다 하니까 그 상황이 된 거죠. 그 임기를 하나의 임기를 두 명의 대통령이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묘한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묘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참 묘한 지점에 와 있다.
저는 뭐 우리나라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약간 이제 긍정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번 시기에 요번 일들을 계기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고 정말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수준의 차원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청렴도 꼴찌였던 도를 그 1위로 만드는 걸로 봐서 김문수 대통령은 우리나라 그 정치 판도 또 공무원 세계 이쪽을 상당히 청렴하게 이제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가 거의 사라질 거예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정치판이나 이 공무원 쪽. 지금 진짜 굉장히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의료계 쪽.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썩어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그 저기 뭐야 깨끗해질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혁명이 되겠죠. 김문수 후보가 참 젊었을 때 그 혁명을 꿈꾸면서 노동 뭐 그 운동도 하고 정권에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혁명을 꿈꾸다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말이 어느 시점부터 아 혁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지 현실에서는 그게 갑자기 그렇게 유토피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겠죠. 현실이라는 거를 일단 살아봐야 되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일단 현실을 살아봤다는 얘기고,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혁명은 갑자기 뭐 세상을 완전히 유토피아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나 정치 또 뭐 이 의료계 뭐 여러 가지 뭐 노동계 뭐 법조계 뭐 어느 쪽이든 다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격한 차이로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인 혁명이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그냥 문화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뭐 음악 또 뭐 공연 뭐 이런 쪽에서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그 최고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그거 자체가 큰 일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이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가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에 꿈꿨던 혁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난 체 하는 웃구는 말이죠.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